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I saw the fire. 네, 뉴스데스크 안입니다. 뉴스테이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그리고 제 옆에는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재욱 교수 파트너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창원 기자, 강복음 기자, 그리고 뉴페이스 강대한 기자입니다. 이름부터 정말 강력한데요. 네,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부산일보 강대한이라고 하고요. 예. 먼저 앞서 방송했던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되려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 말씀드리고요. 뉴스 파다에 온 만큼 시청자, 애청자 분들의 이제 심도 깊은 기사를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유튜브 MK타카 보니까 벌써 강대한 기자 나오냐고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미리 좀 팬분을 확보하시고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한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일단 공식 사과는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양 의원 사과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등 관계자들을 향해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과오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윤부원 이제 거제시 의장이 그래봤자 사과밖에 더 있겠냐라고 일축을 했고요. 예. 거제시 의회도 양 의원이 사과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별다른 징계 없이 이번 일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런 발언을 했었는지도 너무나 궁금해지고,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장 발언도 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사과밖에 더 있겠냐라고 함은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구를 다시 한번 감싸겠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도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질타를 해야 앞으로 지방의 의원들이 좀 더 은행에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안 좋은 모습, 그다음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도가 되고 또 시민사회에서 계속 떠들게 된다면 예. 다음 공천에서 자신에게 뭐 딱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김민하 의원 같은 경우는 양태석 의원보다 더 심한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SNS에. 예. 그것도 고인들과 유족들을 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정지 30일이 고작이었는데 징계라는 의관직도 게. 유지했었고. 예. 예. 그런데 이 30일 동안에 또 세비는 또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급휴가나 다름이 없었는데, 예. 뭐, 이 김민하 의원 사례를 고려할 때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양태석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김민하 의원을 안 좋은 사례를 이 창원시 의회가 남겨놨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또 징계를 내린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도 징계를 크게 내리지 않으면 김민하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양태석 의원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또 선례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음에 공천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 차원에서 징계는 뭐 없을 듯하고, 예. 또 당 차원에서도 주의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들었었는데 그 양태석 거제시 의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뭐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해 아, 그래요? 보겠습니다. 예. 저 혼자 들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공식 예. 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더더욱 그런 모습은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괜한 질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판단에 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보훈 인사 월요일 뉴스테이블 저희가 시작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다뤄볼 예정인데, 이 보훈 인사 소식 범위가 좀 어째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애초 뭐 창원시까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도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번에
진정원 경남FC 신임 단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 창원시에서는 조용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와 이호국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문화재단 내 이제 경영수석, 성산아트월 그리고 진해 문화센터 각 본부장들도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분들 모두 이제 선거 캠프나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별개로 또 심사평가에서 2위를 받았지만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임용이 된 장동하 산업진흥원장도 입방에 오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것은 어제 저희 MBC 경남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경남 FC 얘기거든요.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남 FC가 K리그2 개막 전부터 뭐 비리 문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 해체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시끌벅적했었는데, 경남도는 지난 1월에 고강도 혁신안을 또 발표를 했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저희 보도에 따르면 경남 FC 신임 단장으로 진정원 단장이 임명이 됐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박안수 도지사 최측근이고 지난해 특보로 선임됐다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정원 신임 단장은 창원대 체육학과 출신입니다. 이제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도 지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박 지사의 이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지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척에서 박 지사를 도왔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 이런 사정들로 지난해 8월 이제 도청 대외 협력 특보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만에 뒤늦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 그 철회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경남 FC 단장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분이 축구 전문가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 진 단장 볼링에는 좀 정통하고 있는 면은 있고요. 볼링이요? 예, 맞습니다. 공은 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은 공이지만 다른 공이겠죠. 그렇죠. 축구 행정 경험은 이제 전무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때문에 이제 앞서 뽑혔던 경남 FC 대표이사와 함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으로 뭐 여러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 보니까 일단 이게 보이네요. 예, 게스트가 다양해서 좋다고 보셨고 오늘은 예, 강대한 기자, 예, 부산일보의 강대한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 때문에 공무원은 될 수 없어도 도민구단 경남FC가 보니까 또 주식회사라서 맞습니다. 예. 단장은 가능하다. 이게 경남FC의 맞습니다.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보훈 인사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선거 캠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싸운 동지를 예. 당선자가 참 외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예. 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긴 그렇죠. 한데. 예. 또 선거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또 그런 한 자리를 하고 싶어 가지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보훈 인사는 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그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그 인사를 단행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도 욕 들어먹고 있는 거고 경남도도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지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조용파 전 창원부시장이 임명이 되는데 이분도 이제 홍남표 그 시장 캠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이지 그 문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욕을 많이 듣게 되는 거고 또 질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반면에 김영표 창원시정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욕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5월 4일 날 내일 아마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의회 본연의 기능이 뭔지 그다음에 의회에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검증을 좀 해달라. 지자체 단체장 편에서만 서지 말고 예. 의회 입장에서 철저히 좀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nything but 전문성 인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말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한간에 내정자 소문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맞습니다. 내정자 얘기도 돌기는 돌았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예.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돌았으니까 뭐 얘기들은 있었으니까. 예. 대부분 이제 선거 끝날 쯤 돼서 승리했으면 어느 자리 가는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수요일 첫 순서 나오셨는데 기자가 바라볼 때 이 보훈 인사 뭐 거의 보훈 인사 같습니다. 이 논란이 있었던 뜨거운 인사를 네. 계속해서 지금 문제로 끌고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이제 예. 가장 큰 문제는 보훈 인사를 걸러줄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도적 한계가 예, 있다, 노출됐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경남도나 창원시에 인사 검증 과정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예.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임용권자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오는 이제 공고안 같은 거를 수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임용을 한다. 그러면 그 절차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예. 생각을 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예. 지금 이제 그 말을 곱씹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마치 가스공사의 최연애 사장처럼 이미래님께서 얘기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테이블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